자, 친윤계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친윤계 반발도 소개되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친윤계 의원, 관계자 A, 독대에서 할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거 자제해야 된다. 핵심 관계자 B, 한 대표 공개 발언 이어지면 우리 스스로 무너질 우려가 있다. 영남권 친윤계 의원, 대통령과 균열 최소해야 한다. 권성동 의원이요, 대표적인 친윤계 의원이 조금 전에 SNS에 이렇게 한 대표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 대표와 측근들이 한마디씩 툭툭 내뱉으면 기사화가 되고 있는데 이건 정치냐 평론이냐. 재보궐선거 앞두고 총선 백서도 못 내놓고 있으며 평론 수준의 정치나 하는 것이 당대표와 측근의 역할이냐 라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예. 지금 친윤계 의원들은 한 대표를 비판하고 있는데 독대에서 할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면 될 것도 안 된다. 자, 일단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면 예. 대통령실에 7 간신이 있다. 한 대표는 이렇게 보는 겁니까? 이게 한 대표의 직접 워딩은 아니고 한 대표의 우리 지도부에 있는 분이 한 분이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인식들을 국민이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본질 아닐까요? 있고 없고보다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이 본질보다도 이 본질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만약에 대통령 입장 안 나왔지만 예. 김여사 라인이나 7 간신 같은 게 없는데 갑자기 한 대표 주변에서 인적 쇄신해라 7 간신 얘기를 하면 네.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또 격노할 수도 있잖아요. 네, 대통령실은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한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근거가 이미, 있이 얘기하는 거다. 예, 이 한동훈 대표가 법무장관 작년에 12월에 그만두고요. 한 10개월 정도 본격 정치인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4.10 총선이 있었고요. 또 전당대회를 경험하면서 이제 저는 법무부 장관 아니면 검사 한동훈이 아니라 정치인 한동훈의 길을 본격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약속했었던 것이 대통령실이 민심과 떨어졌을 때 민심적으로 견인하겠다는 이 이야기를 공언했고 그것을 최고의 공약으로 당대표가 됐는데 지난 3개월 동안 뭐 했느냐 이렇게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어떤 답안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봅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건 예. 정광희 대변인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김 여사와 가까운 사람들이 용산에 있다. 예.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뭐 십상시나 간신으로 치부할 수는 없을 텐데 앞서 한 대표 측근의 워딩을 빌자면 그분들이 행할 수 있는 업무의 권한과 범위를 초과하는 그렇죠. 마치 무슨 비선처럼 행세한다. 구체적으로 그럼 이들 7명이 대통령실에서 어떤 권한밖에 일을 한다라고 한 대표는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면 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정무비서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무수석실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소속에 있는 비서관이나 행정관이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익명 속에 숨어서 한동훈 대표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비판한다거나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김대남 같은? 김대남 씨는 전 행정관이니까 행정관. 이제 논외로 하고 네.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비서관이나 행정관 중에는 이게 대통령실의 본뜻이다라고 해서 기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그 총선 끝난 다음에 인사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도 이게 인사비서관실이나 인사수석실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데 네. 대통령실의 뜻이라고 해서 기자들은 그 기사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소속 아니면 입직 경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이분과 가까운 사람인데 전혀 자신이 그 본연의 업무가 아닌데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월권에도 해당될 수 있고요. 비선 실세로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실에서도 충분히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결과로 네. 설명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인적 쇄신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우리 정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대표 측에서 이렇게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대통령실 입장은 뭘까요? 일단 재보궐선거까지 공식 입장은 자제하겠다라는 기조예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대응하면 큰 싸움 되고 가장 좋아할 게 누구겠나.
선거가 잘못됐을 경우 대통령 핑계 대려고 자꾸만 충돌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 오신환 의원님, 네네. 괜히 이 선거 질까 봐 한 대표 쪽에서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대통령실하고 좀 충돌을 벌이면서 의도적인 어떤 연 끊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질 것 같으니까 라는 뭐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용산 대통령실이 언론에게 던지는 메시지 자체가 저는 저것도 지금 관계자 누가 저런 발언을 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게 정확한 정무적 판단을 하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냥 한 개인이 꼭 대통령실 전체 의견을 대변하는 것인 양 저렇게 던지는 발언들이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잖아요. 저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고 특히 대통령실은 입이 좀 무거워야 됩니다. 오히려 이제 정치권에서 충정을 다해서 저렇게 전달하고 있는 민심에 대해서 오히려 좀 이렇게 신중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가볍게 자신의 이야기를 툭툭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지금 정치권에서 우리 당 내부에서도 지금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향후에 오는 일정들이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과 너무 괴리돼 있다라고 판단하는 측면이 있고요. 지금 공식적인 라인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하는 예. 그 측근들이 아무런 선출된 권력도 아닌 김건희 여사에게 다양한 루트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로 인해서 대통령실이 왜곡된 의사결정에 일정 정도 관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 7명이 네.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 이게 공식적인 라인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한남동에 어떤 사적으로 그런 것들이 뭐 전달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대통령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들의 민심의 수준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예. 또 지금 보궐선거의 그 승리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에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그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것이 그냥 계속 덮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지금 수위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심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지금 액션 플랜을 만들어 갈 건지를 네. 고민해야 될 시점이 왔다. 그것을 저는 한동훈 대표나 소위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소위 친윤계라고 하는 분들도 그렇게 소위 친윤이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지금의 위기 수준을 공이 똑같이 느끼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정치인이라면 지역에서 현장에서 민심을 들을 텐데 그렇다면 오히려 대통령실에게 진정성 있게 대통령에게도 또 이런 부분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소위 정말 제대로 된 친윤이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소위 이 김건희 여사 라인을 참칭하거나 아니면 또 실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면 이번에는 정말 인적 쇄신을 통해서 대통령실이 일대 쇄신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 다시 정강대 의원님. 네. 이 한 대표 주변에서 꼽은 그 7명의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전현직 행정관 비서관들이 김건희 여사 라인들이 뭔가 어떤 사명감이나 어떤 뭐 이 대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왜곡된 정보를 만들거나 김 여사에게 전달을 하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다. 한 대표 주변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아마 그분들도 자신들이 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이것이 윤석열 정부와 뭐 김건희 여사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고는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개개인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조직을 위한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대통령실에 수석도 있고 비서실장도 있고 네. 한데 수석과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등이 이 소위 7명의 라인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무수석실에선 정무수석과 정비서관 4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정무와 관련한 일을 오히려 다른 수석실에 있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와 가깝다는 분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기자들을 만나서 아마 저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메시지도 그게 정무수석실에서 나온 메시지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아직 의문을 의구심이 갖고 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해소해주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반드시 털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조경 변호사님, 이게 한동훈 대표가 이걸 공론화했어요. 여권 내부 물론 이제 한동훈 대표 쪽이긴 하지만 한 대표 측에서는 아유 저 사람들이 있다, 저 사람들이 문제다, 인적 쇄신 해야 된다. 근데 독대는 안 이루어졌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선거도 있고 공론화 시켰어요. 수면 위로 한 대표가 끄집어 올렸어요. 그래서 한 대표 주변이 이니셜은 이런 사람들이 A, B, C, D, E, F, G 싹 공개를 한 상황이에요. 대통령실 입장은 안 나왔지만 친윤계들은 굉장히 격앙돼 있어요. 야구 은밀히 할 얘기를 뭐 사실관계도 부정확한 얘기를 이렇게 대놓고 하냐라는 뭐 불만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재보궐 끝나고 독대하잖아요. 대통령과 한 대표 독대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한 대표는 이 문제 대통령에 건의할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그러면 이미 지금 다 공론화돼 있고 한 얘기를 듣고 아 그래 문제가 있다. 내가 다 자를게. 라고 할지 아니면 오히려 공론화되는 바람에 대통령의 어떤 운신의 폭이 좀 좁아지지는 않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지금 제기된 문제의 수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계속됐을 때 실제 독대가 이루어질지도 지금 의문이죠. 이미 한동훈 대표가 얘기해 놓은 것들을 적정하게 합의해서 처분하기에는 너무 많이 나간 얘기들 아닙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첫 번째 김건희 여사의 검찰 처분이요. 기소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내용 뭐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뭐 기소하라 말아라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 아니지만 어쨌든 검찰에서 계속 사건을 쥐고 어떤 처분을 하지 못하는 건 대통령실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니까 거기에서 입장 정리가 된다고 하면 기소하는 쪽으로 뭐 어떤 정리된 입장, 전향적인 입장 발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될지. 두 번째 인사 문제인데 지금 어쨌든 다 나오는 얘기 이 문제의 핵심은 공식 라인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요 의사결정에서 7간신 내지 뭐 10상시 이런 분들이 네. 대통령 여사가 할 수 있는 영부인으로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실제 보좌 업무를 하면서 국정을 관여하고 흔들고 있다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이제 정리하라는 건데 대통령이 스스로 지금까지 이런 주요 결정을 다 해왔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겠죠. 결국에 김건희 여사를 직격해야 되는 문제인데 단순히 뭐 이부속실 설치, 공개활동 자제 이거 외에 지금 나오는 사실상 김건희 여사를 완벽하게 지금 국정에 관여 정도에서 배제하는 정도를 넘어서 대통령과의 두 분의 관계를 사실상 정리하는 수준까지 요구한 거라. 그래요?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저는 못 받아들일 거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고요. 일단은 첫 번째 가능성은 회동 자체가 불발될 가능성도 하나 있고 이것 때문에요? 그럼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된다고 하더라도 적정하게 아까 네. 얘기했던 이부속실 설치하고 공개활동 자제의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네. 마지막 가능성은 이제 지금 한동훈 대표가 공언한 내용을 실제 대통령과 완벽하게 갈라실 결심까지 하고 회동에 이 실질적 성과가 없다는 발표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제를 제기한다면 그때는 여권 전체의 사실상 어떤 자중질환이 붕괴 수준으로 가는 거겠죠. 이 가능성까지를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대표의 발언의 내용에는 여전히 대통령의 관계에서 빠져나갈 어떤 여지를 계속 두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지점 중간쯤에서 적정한 타협점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내놓은 얘기들 또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는 결론을 두 분이 만나서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취재를 통해서 확인한 소식인데요.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면담은 재보선 이후에 빠른 시일에 보겠다. 다음 주 초에요. 빠른 시일 내에 보겠다. 오히려 대통령실에서는 재보궐 끝나고 빨리 만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독대 무산 관측 우려는 지금 일축이 된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좀 만나겠다. 저 빨리 보자. 어차피 볼 거 빨리 보자. 좀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그 이후가 좀 궁금한데 박승민 최고. 만약에 이제 독대 빨리 보자 대통령실에서 나왔어요. 전향적인 입장 나왔어요.
한 대표 빨리 보자. 빨리 봤어요. 대표가 이런저런 얘기하겠죠. 여사의 어떤 활동 자제. 지금 공개적으로 나온 게 두 가지 아니에요. 여사의 활동 자제, 대통령이 건의할 수 있는 건 김 여사 라인 정리. 요거를 대통령께서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 변호사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안 받아들인다면 독대했는데도 그 다음 한 대표 수순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만나는 게 꼭 뭐 좀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네네. 뭐 어쨌든 만나서 이제 뭐 갈등이 풀리고 뭐 국정 운영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좋은 거겠죠. 근데 제가 걱정하는 지점은 각자 동상이몽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만나서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얻고 싶어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김건희 여사 라인을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어떤 공개적인 사과 일정을 잡아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결과물을 원할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근데 대통령이 이 한동훈 대표를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만 좀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라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의 공세의 수위가 높고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 제기의 수위가 높으니 이럴 때일수록 여당이 대통령실과 한 몸이 돼서 같이 싸워주길 바란다라는 일종의 당부의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동상이몽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났을 때 어떤 성과가 있고 국민들한테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짠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른바 노딜로 끝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갈등은 상당 부분 장기화가 될 것이고 그 뒤에 독대를 또 할 수 있겠느냐. 결국에는 이번 한 번이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만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각자의 말만 하게 된다면 어떤 노딜로 끝나게 된다면 이 독대는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볼멘 소리가 오히려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점점 갈등 수위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대통령실 이와 관련된 김 여사 라인 의혹과 관련된 입장이 나오면 저희도 전해드리겠습니다.